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충남 지역 경제도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은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경제위기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올해 충남에서만 5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 60대와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레저보트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안 어은돌항 인근에선 고무보트 엔진이 고장나 바다에 표류됐던 낚시객들이 구조됐습니다. 홍성군이 청사 이전 후보지 9곳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충남 지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비중이 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충남도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해 경제위기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충남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부품 등 IT 제품의 수출 비중이 도내 전체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피해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달 이상 수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438개 기업이 평균 44억 원의 매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충남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체에서는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죠. 현재 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생산량의 10%가량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 내 총 생산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량은 0.8%,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0.4%, 반도체가 0.2%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산과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충남 전역에서 18,000여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 어떤 나름대로 10% 정도 생산이 감소되는 등 최대화됐을 때 한 18,000여 명의 고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충청남도가 중앙정부 연계해서 또 15개 시군과 협력해서 최대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 규제 애로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무담보 대출 자금 81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5,200억 원을 활용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한 무담보 대출 자금 81억 원과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세금 유예라든가 아니면 세무조사 유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제 지원 문제를 통해서도 피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일본과의 교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관광과 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자매 결연 도시 방문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올해 충남에선 온열질 환자 5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 85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58명으로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온열질 환자는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직업군에서 다수 발생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40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5일까지 전국에서 62만 9천 마리가 폐사했으며 이 가운데 닭이 58만 8천 마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안에서 레저보트 고장으로 낚시객들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4일 오전 11시 15분쯤 태안군 소원면 어은돌항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50대 양모 씨 등 2명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51분쯤에는 40대 이모 씨 등 4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 엔진이 고장나 어은돌항으로 이해인 조치됐습니다. 해경은 레저보트를 타고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날씨와 물때, 엔진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성군이 청사 이전 후보지 9곳을 확정하고 입지 선정을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군은 주민들이 신청한 10곳 중 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는 홍성읍 8곳, 광천읍 1곳으로 군은 5일 현장 방문 등을 시작으로 입지 선정을 위한 최종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일에는 신청단체, 청사입지선정위원회 등과 신청사 건립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는 부지 결정 시 결과 수용과 갈등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후 선호도 조사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신청사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군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예산 무한 정보 기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인데도 엉터리로 배수로를 관리하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300여 동이 침수됐는가 하면 책임을 피해 농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서 28일 예산읍과 시남 5가면에 집중호우가 퍼부어 25개 농가의 비닐하우스 273개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5가 신원리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중앙배수로에서 물이 역류해 시설하우스를 덮쳤고 수확을 코앞에 둔 방울토마토 17동을 비롯해 열무 89동, 대파 81동 등 22농가 255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배수로 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수초, 수목을 지목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지만 농어촌공사가 준설과 지작물 제거를 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해 물 흐름을 방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오히려 우리에게 왜 수초 제거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준공 3년 만에 2, 3m 간격으로 배수로 콘크리트 벽이 갈라질 수 있냐며 부실공사를 의심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 문제도 있고 배수로가 워낙 많아 더 위험한 토공 배수로를 먼저 관리하다 보니 중앙 배수로는 신경 쓰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농민들이 같이 협조했으면 좋았겠다는 의미를 우회해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가 끝난 7월 31일부터 3천만 원을 들여 굴착기를 동원해 배수로 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당진시가 대덕동을 비롯한 총 3개의 후보지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특히 지리적 중심지라는 점과 함께 관내엔 해양경찰 관련 기관이 전무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는 지난 1일 오전 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총 20개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 중 중부해경청은 5번째로 담겼는데요. 그만큼 우선순위 사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중부해경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으며 조직은 1실, 5과, 2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직원은 370명이며 서해 5도 특별경비단과 태안, 보령 등 5개 해양경찰서 인력까지 포함하면 2,230명에 달합니다. 시는 대덕동 대덕수청지구 인근과 원당동 농업기술센터 인근, 성문면 성문국가산단 내 이렇게 3곳을 후보지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시는 당진이 관할구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있고 서울, 세종, 대전과도 1시간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해양 치안 역량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당진이 최적지라는 주장입니다. 시는 이건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별도의 유치 TF단까지 꾸려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시는 연말 또는 내년 초 최종 입지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제안 발표 등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부해경청 유치 전엔 당진시를 비롯해 보령시와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등이 뛰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김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당진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엔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차도로 위험하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1920년) 설립돼 28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당진 송악초등학교입니다. 오전 8시가 되자 학생들이 속속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원 차량에 내려 도로를 걷는 학생들. 그 바로 옆으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안전 펜스는커녕 인도도 없다 보니 아이들이 차도를 걸어 등교하는 겁니다. 당진에 인도가 없는 학교는 송악초등학교가 유일합니다. 학부모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못 보고서는 나오다가 좀 딱 부딪히기 직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인도도 없고 보다시피 안전 펜스도 없고 그거를 많이 그래도 건의를 하는데 상가 앞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길이 막히기 일쑤고 걸어가는 바로 옆엔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팔을 뻗거나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약 300m를 지나 거의 학교 앞 정문까지 다 왔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를 보시면 차가 지나가는 이 도로와 그리고 가게가 서 있는 이 도로까지 폭이 제 손 한 팔, 팔 한 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협소한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유지가 많아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다고 말합니다. 길 한쪽만이라도 인도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한 200~300m라도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지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1,6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등하굣길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지초등학교의 출입문은 총 3곳으로 학생들은 집과 가까운 출입문으로 나누어 등교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주 통학로인 기지 로타리 쪽입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승차하는 터미널이 있다 보니 학생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걸어가는 인도는 아예 주정차한 차들이 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출입문 쪽에는 안전 펜스가 듬성듬성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0km인데를 불구하고 차들이 시속이 40km, 50km로 달리는 정도 위험하고 정문 쪽 가다 보면 차가 여러 군데 대치되는데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그 차에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부딪히거나 그 차에 혼선해서 길을 이렇게 잘못된다는 곳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몇 번째예요. 이렇게 방송 나온 것도.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다 둘러보셨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염려되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재 1,600명 가까이 돼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 도시개발로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혼잡해진 기지시.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도 들어오는 진입로나 이런 게 학교 입장을 생각하진 않았더라고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안전 어떤 장치라든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먼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한 통학로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송악 중고등학교도 도로 혼잡 문제로 교통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 관계기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원도심하고 이제 새로 만든 도시계획하고는 좀 틀린 게 실적으로 원도심은 있는 원도심에 학교나 이런 게 배치돼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도로를 그거에 맞춰내다 보니까 좀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도 내일 부지가 지금 여유치 않습니다.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면서 그거를 겸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 나가려고 좀 학교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충남방송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네, 위험한 등굣길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충남방송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에서 CJ 헬로 충남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지역 기반 초등 돌봄 공동체가 홍성에 이어 두 번째로 당진에서 운영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당진 도서관 내에 공간을 마련하고 빠르면 9월부터 당진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기반 초등돌봄 공동체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의원들이 5일부터 서울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 한배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시의회는 김기재 의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시의원 13명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입니다. 3대 당진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하는 등 당진 땅 찾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군보건소가 5일 예산 상설시장과 역전시장에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시장을 찾은 국민들에게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알리고 외출 시 양산 쓰기 생활화 등을 홍보했습니다. 군보건소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폭염 대비 예방 교육과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 건강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5일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차차차 분과위원회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차차차는 차이는 줄이고 차별은 없애고 차원은 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은 청년 리더와 민간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성평등 관점에서 시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오는 14일까지 하반기 학습부르미 배달광자 21개 학습팀을 모집합니다. 학습부르미 배달광자는 서산시 및 누구나 7명 이상이 모여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20시간의 학습이 지원되며 신청은 서산시 평생교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6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6일 밤이나 7일 오전쯤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24도, 태안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우리 지역 모두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만큼 불쾌지수도 높은데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 어렵겠습니다. 냉방은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수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